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사실은 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기후입니다. 자, 기후와 날씨의 차이를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날씨는 짧은 시간 동안의 일기를 얘기해. 짧은 시간 동안의 일기.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의 일기를 얘기하는 거고, 기후는 영어로 뭐야? 날씨는 영어로, 날씨가 영어로 웨더 맞지? 맞나? 이거 아니냐? 잠깐만. WEATHER 이거지. 오케이. 자, 기후는 영어로 climate이잖아, 그지? 자, 기후하고 날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후는 롱텀이야. 보통 우리가 그 일기예보 같은 걸 보면 뭐 평년에 비해 몇 도 높을 것이다, 몇 도 낮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년이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지. 그 평년이라는 말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보통 30년 정도를 평균한 값을 얘기를 해. 30년. 그 30년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18일이야. 그러면 30년 동안의 7월 18일의 날씨를 전부 다 평균을 한 기온이, 온도가 바로 이제 평균 기온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몇 도가 높은지 몇 도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 반면에 날씨는 짧은 기간의 쇼텀, 요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하루, 뭐 몇 시간, 몇 분 정도의 일기를 우리가 이제 날씨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하루하루에 이 날씨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구 역사상으로 봤을 때, 또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날씨보다 더 중요한 건 기후란 말이야. 그 기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은 전부 기후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기후라고 불러준다. 기후 변화의 원인, 지구의 무슨 원인? 내적 원인과 두 번째 외적 원인,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내적 원인, 외적 원인. 물론 이런 것도 있어. 인위적 원인도 있습니다. 이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 파괴. 자, 이 내적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해.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화산 폭발. 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재들이 분출이 되면, 이 화산재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층권에서 뭐를? 태양빛을 차단하더라. 그러면 대기의 투과율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차단되니까.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을 보면 대략 0.5도 정도의 기온이 감소했다. 지구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기온이 감소하는 거면 지구 온난화에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특별한 이벤트에 의한 기후 변화는 크게 뭐 지구에 좋고 나쁘고 따로 딱히 뭐 이렇게 설명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기의 조성 변화.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겠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온실 효과가 커지지.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그 다음 지표의 반사율 변화. 이거는 뭐겠어? 뭐 예를 들어서 숲을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조한 기후에 의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빙하의 면적이 점점점 줄어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반사율이 점점 높아지면 자, 이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면 빙하라는 녀석은 얼음이지. 얼음이야. 이 하얗게 쌓인 얼음들은 빛을 반사를 많이 해. 그러면 이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면 지구의 반사율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 스키장 같은 데 갈 때 선크림 바르는 이유가 뭐야? 태양빛을 많이 반사하니까. 근데 그 빙하가 녹았어. 눈이 녹았어. 그럼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반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표의 태양 에너지 반사율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럼 반사율이 감소한다라는 건 뭐겠어? 반사가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 반사가 적어지면 어떻게 돼서 기온은 반사가 적어지면 상승하겠지? 흡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맞죠? 그다음 산림 면적 변화, 이거 조금 전에 이제 방금 지표 반사율 얘기할 때 좀 같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산이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산림이 파괴되고 광합성량도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한다. 뭐 옆에 있는 얘들은 그냥 대표적인 얘들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기온이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그런 정도만 찾으면 되겠지. 그다음 수륙 분포 변화로 인한 해류의 변화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륙이 분리가 돼 버리면 그 사이로 뭐가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물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쪽 그 접한 그 원래 접해 있었던 두 지역이 뭘로 바뀌는 거야? 해양성 기후로 바뀌는 거지. 원래 대륙성 기후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륙성 기후가 어디지? 대구. 굉장히 덥잖아, 그렇지? 뭐 데프리카라고도 우리가 부를 정도로 덥잖아.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대륙이 붙으면 해양성 기후가 많아지는 거고 떨어지면 대륙이 붙으면 반대로 대륙성 기후가 더 많아지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지구 내적 원인입니다. 내적 원인.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내적 원인은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알면 돼. 중요한 건 외적 원인이야. 사실 이 외적 원인도 1학년 때는 크게 중요치는 않아.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서 지구과학 원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서는 이 지구 외적 원인, 천문학적 요인들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친구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기울기는요 21.5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21.5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자, 이때 21.5가 되면은 어때? 여름과 겨울의 연교 차이가, 자, 여기 있을까? 연교 차이가 21.5일 때는 작아져. 여름엔 좀 덜 덥고 겨울엔 좀 덜 춥고. 반면에 24.5도로 커지게 되면은 연교차가 오히려 더 커져. 연교차가 더 커져.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엔 더 춥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얘가 21.5에서 24.5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갔다 오는 걸 우리가 보통 주기라고 얘기하지. 주기. 이 주기가 얘는 약 41,000년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의 주기는 41,000년. 지금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 왜냐면 지구가 원에 어차피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까봐 선생님 좀 자세히 적고 넘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는요, 기울기의 방향 변화야. 이걸 우리가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불러.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요거 아니구나. 기울기 방향 변화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자, 요렇게 돼 있던 친구가 요렇게 바뀌는 거야. 자전축이. 우리 팽이를 돌리면 그 팽이 축이
가만히 빳빳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뱅뱅뱅뱅뱅 돌면서 돌잖아, 그렇지? 팽이가 스피나면서 얘도 같이 돌잖아, 축도, 그렇지? 그걸 생각하면 쉬워. 이 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녀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뺑 돌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돌면서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도는 이 지구의 자전축이 도는 걸 우린 세차 운동이라고 불러줘. 자, 세차 운동이 돼버리면 얘는 여름과 겨울이 바뀝니다. 여름과 겨울이 바뀌어. 자, 현재 지금 여기는 근일점은 자, 보세요. 현재 근일점은 뭐냐면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기도 써야겠다. 남반구는 여름일 때야. 현재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 반면에 원일점의 현재는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이야. 자. 근데 이 세차 운동의 주기는 약 26,000년입니다. 26,000년. 주기가 26,000년이라는 건 13,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자전축의 기울기가 반대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13,000년 후에는 자, 색깔이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쓸게. 북반구는 어떻게 될까?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 되겠지. 남반구는 겨울이 될 거야. 반면에 원일점에서는 13,000년 후에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이 되겠지. 근일점이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요. 원일점이 태양에 가장 먼 지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잘 봐.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야. 춥지만 태양에 가장 가까워. 여름은 북반구는 덥지만 태양에 가장 멀어. 그러면 가까운 여름보다는 더 먼 여름이니까 여름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덥고 겨울의 온도는 좀 덜 춥겠지. 이게 13,000년이 지나면 북반구는 여름이 근일점이 돼버려. 13,000년이 지나면 겨울이 원일점이 돼버려. 그지? 그러면 여름의 기온은 어떻게 되겠어? 더 현재보다 높아질 거고. 왜? 원일점에서 어떻게? 근일점으로 바뀌니까. 반면에 겨울은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바뀌니까 더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지겠지. 즉 무슨 얘기야? 13,000년이 지나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되고 커지고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어? 현재 남반구가 근일점의 여름인데 원일점의 여름으로 덜 더워지겠지? 그러니까 북반구는 자 13,000년이 지나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되고요? 커지고요. 반면에 남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요 내용. 알겠지요? 이걸 무슨 운동?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심률 변화. 이심률 변화는 어떻게 생겨 있냐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태양 주위를 원형으로 돌다가 이렇게 타원으로 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태양의 궤도가 원형이 됐다가 타원이 됐다가.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에다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근일점은 어떻게 되고 멀어지고 원일점은 어떻게 되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면 변한다. 자, 요거는 주기가 약 10만 년 주기로 반복된다. 자, 이거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어떤 궤도 운동에 영향을 받는 것들 세 가지. 첫 번째, 뭐의 변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두 번째는 기울기 방향 변화. 세 번째는 이심률 변화. 이심률이라는 게 원과 타원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한다라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태양의 활동 변화. 자, 이거는 언제? 흑점수가 증가하면 태양 활동이 어떻더라? 이거 좀 옮겨야겠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반면에 흑점수가 감소하면 태양 활동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양의 흑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해됐습니까? 왜? 흑점이 뭐야?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은 지역이 흑점이거든. 태양에서 까맣게 보이는 부분. 왜 그러면 까맣게 보이느냐? 온도가 낮으니까 까맣게 보여. 그럼 흑점이 많아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태양이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낮은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후 변화에는 크게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이 있고, 뭐 인위적 원인은 사실 뭐 이산화탄소, 뭐 화석 연료 태우는 거,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거지. 그다음에 뭐 산림을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훼손하는 거, 반사율 변화시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후는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냐? 기후 연구 방법은 첫 번째 관측하는 거지. 관측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관측한 기록을 뭐 한다? 연구한다. 두 번째, 나무의 나이테. 기온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나이테 간격이 어떻고 더 넓더라. 왜? 기온이 높으면 세포의 생명 활동이 활발하니까 더 빠르게 생장할 수 있거든. 따라서 나이테 간격이 더 넓다. 자, 이 빙하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빙하코어. 자, 눈이 쌓이면서 다져져서 만들어진 이 빙하는 눈과 눈 사이에 공기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공기방울로 과거의 대기의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구에 있었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 뭐 산소 몇 프로, 질소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을수록 산소 동위 원소비가 어떻더라? 높다. 하나 더 있어. 빙하에 갇혀있는 꽃가루. 이 꽃가루에 의해서 뭐를? 식생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산소 동위원소비 좀 중요합니다. 이거 뭐야? 산소 동위원소비.
자, 16산소가 있고요. 18산소라는 게 있어. 18산소가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인데 18산소가 16산소에 비해서 좀 더 무거워.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이 16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H2O와 18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H2O를 비교했을 때 뭐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디 뭐라고 할까? 녹는 점, 끓는 점, 밀도가 전부 다 18산소를 가진 물이 더 크다. 그러면 보세요. 16산소분의 18산소가 크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18산소가 더 많이 뭐 했다? 증발했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18산소가 더 많이 증발했어. 그 얘기는 더 어땠다? 기온이 높았다. 그래야 증발이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이 값이 크면 기온이 높고 이 값이 작으면 기온이 낮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그냥 막 무턱대고 이걸 외우면 안 되고요. 이번에 모 학교에서 물론 고등학교 2학년이긴 합니다. 얘를 어떻게 18산소분의 16산소로 바꿔서 냈어. 띠로링.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왜냐면 16산소분의 18산소를 외워버리거든, 그냥. 그럼 얘가 크면 기온이 높았구나. 작으면 기온이 낮았구나. 그냥 외운단 말이야. 근데 16산소분의 18산소가 아니라 18산소분의 16산소로 문제를 내버리니까 어떻게 돼? 크면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작은 거지. 그지? 얘가 크면 기온이 작은 거지. 반대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얘가 크다는 얘기는 18산소가 상대적으로 더 어떻더라? 적다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기온이 낮은 거지. 그런 것들 좀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산호화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따뜻할수록 어떻더라? 잘 성장한다. 산호에도 뭐가 있거든? 나이테가 있어요. 산호 뭐라고 해야 되니까 산호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자란 그 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나이테 같은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뭐 고토양,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웬만한 교재는 거의 나오지도 않아. 토양에 따라서 식생의 분포들이 좀 달라진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크게 몰라도 돼. 넘어가자. 자, 과거의 기후는요. 우리 앞에서 지질시대 했었단 말이지.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온난한 기후와 한랭한 기후가 어떻더라? 반복되어서 나타났다. 그래서 성칸브리아 시대는 대부분 온난, 고생대 말기에 빙하기, 중생대 빙하기가 없었고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가 몇 번? 4번이나 있었어. 이런 것들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기후변화까지 얘기를 하고 잠깐 끊었다가 지구온난화로 넘어갑시다.